자, 오늘은 제3장 청소년 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 관련 이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육학 순서는요, 역사적 배경과 관련 이론 순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활동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전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은요, 유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생성, 변화, 발전하여 왔습니다. 특히 고대 국가 형성 시기부터 청소년 활동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요, 국가 발전의 중요한 근간으로 또 역할을 수행해 왔고요. 일제강점기와 근대 이후의 정권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해 오다가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제도와 체계와 더불어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요, 한국 청소년들의 역사적 배경, 근대 이후의 청소년 활동과 학교 청소년 활동의 제도적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은 이미 상고시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신라의 하랑도는요,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의 청소년 활동의 중요한 효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대 청소년 활동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근대화의 중심에 우뚝 서서 개화, 자주, 자강을 위한 애국 관점에서 전개된 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1985년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과 1991년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 및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기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치료, 교정 및 예방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서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청소년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청소년 육수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인성교육 중심의 청소년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선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의 제도적 개념 변화를 지금 나타냈는데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은요, 1990년대 이후에 인성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에 큰 영향을 미친 1991년도에 마련된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은 청소년 활동을 학교 밖의 공적 영역으로 표면화시킴으로써 청소년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 9일 제정된 공포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청소년 활동의 구 청소년 기본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여기 표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의 제도적 개념이 다음과 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1월 이전은 청소년 기본법에 있었으나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청소년 육성의 핵심 영역이며 생활권은 자인권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심일개발, 정서, 함양과 사회봉사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었으나 2004년도 2월 이후 기본법의 전면 개념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의 정치적 지원에 범죄 조항이 강화되었고 청소년 활동의 정책 범주가 명확히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개념은요, 청소년 기본법에 나타내는데요,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 활동과 이런 활동을 소재로 하는 소년활동, 교류 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제정과 제7자 교육과정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변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을 통해서 최초로 수련 활동을 법제화하였죠. 그래서 청소년 육성법을 모토로 청소년 수련 활동은 제도권 내 학습과정에 도입 시 학교와 생활 장면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가치로 안착시켜 스스로 역량을 갖추어주기 위한 체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의 영역을 수련 활동, 문화 활동, 교래 활동으로 변화되면서 영역이 포괄적 용도로 변화되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요. 교육과정의 편제를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3대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목표의 영역 설정과 내용 구성이 이전 크게 다른 점은 특별활동을 통하여 달성하자는 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특별활동 영역을 구분하였다는 점이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영역 설정에 근거로 하여 자치활동, 적응활동, 개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특별활동과 교과 영역 외의 교육활동으로서 전인교육과 교과학습을 보완하는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의 관련 이론입니다. 먼저 경험학습 이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험학습의 개념입니다. 경험학습을 이정적인 학습 형태로 다루는 규범적 접근과 여러 학습 형태 중 한 형태라는 기술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험학습의 개념으로서요. 규범적 접근은 경험학습이 학교교육은 물론 다른 모든 학습이 추구해야 할 이정적인 학습 형태라고 가정하며 학습의 과정을 경험과 관련하여 규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험학습의 본질과 경험학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기술적 접근은 경험학습을 학교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대비되는 학습 개념으로 사용하며 학교 교육과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대비되는 학습 개념이라고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험학습의 본질과 과정을 규명하기보다 그 결과의 공식 활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은요. 경험학습을 최초로 모형하여 실제와 연결시키자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인 콜브의 경험학습 과정의 4단계를 쥐어서 순환과정으로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갖다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험과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2번, 다양한 관점의 경험을 반초 성찰적, 반사학적 관찰이라고 보았고요. 셋째, 이와 같은 성찰적, 반석적 관찰을 이론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일반화되고 원리를 창출하는 추상적 개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학습한 것은 다른 구체적인 상황의 정책적, 행동적, 역동적 실험으로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학습은 반학적 사고 과정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하며 학습의 근원이자 학습을 위한 자극으로서의 경험, 총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학습, 능동적 참여로서의 경험의 구축, 실적 변화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보적 교육 운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험학습 기호는 미국에서 1930년대 초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 야외활동 사항을 구성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연과 사회를 배우기 위한 현장 견학, 수학 여행 등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학습, 캠핑 혹은 캠핑러 같은 것 같이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났으며 이와 더불어 야외학습과 경험학습이 전제하는 진보주의 교육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진보주의 시대의 전성 시기는 대략 1910년부터 195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주의는 어떠한 상징으로 더 도출되었으며 어떤 상징으로 도출되었으며 실천주의자들은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부터 논리학에까지 진보주의 학습과정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지적 발달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1990년대 초부터 약 40년 동안 교육체계 개혁 추진의 핵심은 대학 입시 전 순수한 학문 분야가 강조되었고요. 인류와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지적 성장, 인격 발달 같은 아동의 사전 발달한 가업이 중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뒤에는 경험과 요소, 경험과 교육에서 선택인 교육의 구성 요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보주의적 교육 이론과 실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자의 충동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경험학습을 통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자유로운 활동 역량을 표현하고 배양시키며 또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술과 기능을 획득시키고요. 현재 생활의 기회들을 최선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실험주의 혹은 경험주의를 철학에 집중시키죠. 그리고 각각의 경험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차원의 경험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자원 활용을 위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주제를 격리된 상태로 학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동에 중점을 둔 학습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적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지적인 사고 과정과 의미 탐색에 초점을 두고요. 개인적 추진력은 중요성과 동기부여에 가침을 두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경험으로부터 학습 주제를 이끌어내고요.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도입 단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자극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의 근원으로서 경험을 제시한다고 주의 경험과 교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1900년도 초 진보주의 학교 교습은요, 사회적 활동과 협동활동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주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학습 출발점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또 박물관과 역사적인 현장을 중심으로 지방과 도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현장 견학이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 교사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예증하는 과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험 습득에 사용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체적 활동, 감정, 상상력, 마음과 정신의 호기심, 감각, 지성 등이 이용되면요, 이 중 어느 한 분야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조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여자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구체적이고 체감적인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론적인 발전을 거쳐 발전된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비유운영학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각 학습에 관한 여러 지금 방법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많이 복잡하시죠? 이것은 또 경과 시간에 또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요. 하여튼 우리 잘 들어보십시다. 비유학습은요, 학생들이 수련활동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과 현실 사이에서 연결된 형성하는 것으로 수련활동에서 얻은 경험이 실제 생활에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줍니다. 산행에서 인내심, 성취감, 자신감, 재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실생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실생활에서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학습입니다. 실생활에서의 태도의 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산이나 몸활동 등 수련활동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비유학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20세기 경험학습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난 20세기 중반까지요, 자학과 반응 이론이 매우 강력하여 교육, 언어학, 사회학 등 같이 인문학의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논의됐었습니다. 학습은 자극의 결과로서 노출되는 데 반응으로서의 상대적이며 영구적인 변화로서의 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그리고 인문학 연구들은 점점 더 경험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요. 여러 산료는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경험 변화 기초를 다 제시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학습은 지식의 증가를 가져야 한다. 공부하는 것은요, 지식의 증가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학습은 암기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물론 암기와 저장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지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습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습은 정보를 이해시키고 일상생활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로부터 의미를 주는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지식과 정보를 개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여 끊임없이 재구성을 하는 시도가 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험학습의 교육적 한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활용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학습 활동과 학습 결과들이 그들의 생활에 적절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해서요, 다양한 보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며 개인적인 만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학생들 경험에 영향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필요성에서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구조는 체계적이어야 하며 프로그램들은 학생의 인생관을 반영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인 학습입니다. 적극적인 학습은 학습자들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하며 활동들은 인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자의 경험 도출입니다. 학습자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느낌을 가졌으며 어떻게 반응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어떻게 관찰했고 어떻게 알게 되었나 등등이 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현상, 사건, 그리고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대체하고 또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고안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한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을 발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자의 경험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험과 미래의 기회를 연결시키는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그들이 이용하시는 습관, 기억력, 그리고 지식 등을 개발하고요. 학생활동에 학생들이 참여를 상기시키거나 혹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그들의 잠재적인 역할을 상기시키는 공식적인 과정은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의 절절한 관련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경험입니다. 자, 경험 학습은 적적인 학습, 학생들의 경험 도출, 진정한 활용 가치, 그리고 미래 관련 학습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자원과 공헌된 행위를 통하여 학생들이 활동 능력, 소속감, 그리고 재능 개발을 촉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환경에서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동정심, 개인적 혹은 사회적 책임감 및 의무감, 개인적 특성, 창의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 등을 중요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험학습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도 능력 촉진을 통해서 개발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활 및 지역사회에 좀 더 강력한 변화 촉진자로서 되어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음에 소속감은 자신이 속한 단체나 혹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들 소속감은 자신이 속한 단체나 혹은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자신들 스스로 구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 영향을 향하여 피해의식 등을 갖는 것이고요. 재능은 개발의 학생들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 즉 인지적, 신체적, 음악적, 사회적 영역 등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며 공부하는 기법, 지식을 획득하고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도자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자 역할로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위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성을 구현하고 배우기 위하여 주도적인 행동하고 격려하며 학생들의 경험을 학생들과 그들이 처한 환경의 사회자로부터 도출되므로 교사 역할은 학생들이 주도력, 소속감과 재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 혹은 사회적인 학습 상황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경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습 과정에서 전념할 수 있는 구조 학력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지도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는 또 4가지 영역인데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경험, 반성적인 고찰, 수상적인 개념화, 적인 실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에 의하면 학습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 방식의 순환 과정이 어느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수행할 수 있고요. 의미 있는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개념입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의 핵심이 학습자 스스로를 정보를 발견하고 변형하라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학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점검하고 수정하며,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과정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이나 창의력 사고를 통하여 지식을 얻는 데에 수업의 목적이 있게 되며, 자신이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줘야 하고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학습으로 스스로 고민해 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학습 원리로서는요. 첫째, 학습은 학습자가 감각 기억을 위하여 학습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학습의 의미를 구성하고 또한 의미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째, 의미를 구성하는 뚜렷한 행위는 마음에서 진정되는 정신작용입니다. 넷째, 학습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학습은 사회적 활동이다. 여섯째, 학습은 상황적이다. 일곱째, 사람은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습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현상이 아니다. 아홉째, 학습 동기는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정보 영역입니다. 자, 정보 일련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예시를 갖다 살펴보면 영역 연역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 내용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보 수용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가장 두는 특징 세 가지 구성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하위 과정들은 청소년이 그들이 발달과 사회를 위해 적당한 정보를 구할 때 쓰는 연습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요. 필요 조건과 실행 단계와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 조건입니다.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실행 단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눈으로 천천히 읽어주세요. 다음에 평가 단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천천히 눈으로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다음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전한 행동에는 파블로, 도로노디키, 스키너, 훌 등을 대표적인 학자가 있고요. 인간의 학습은 특정한 환경에서 즉 자극을 가하면 적절한 방해반응이 나타나는 조건화된 연합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비동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관찰 가능한 형태와 빈도에서 변화는 같다는 것입니다. 강화에 따른 반응이 미래에 잘 해당되도록 수행과 내용에 따른 결과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인간의 외연적 행동 변화 원리에 집중하고 정신적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처는 영역을 볼게요. 어떻게 세려놨을까? 다음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청소년 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역할 수행과 시설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